보이는 나의 힘.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중학국어 자의 스토리 문해력 키우는 어휘 2. 자, 우리 친구들과 그 두 번째 시간 OT를 제외한 진짜 첫 번째 시간이죠. 함께 도전합니다. 아하. 잘 오셨습니다. 그죠? OT에서 끝내지 않고 결국에 본강의 문을 두드린 거죠. 대단하고 대단하고 대단하다. 그치? 처음에 그 마음이 어려운 거라 생각해요. 그죠? 자고 있을 때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힘, 세상을 들어올리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바꿔서 실천과 행동력으로 옮길 수 있는 힘, 그 처음의 힘이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바로 그대가 해냈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우리들만의 여행.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다시금 어휘 욕심쟁이가 되겠다. 그래서 어휘 능수능란자, 어휘 마스터가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또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죠? 교재 기반 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만 듣기보다는, 여러처럼 생긴 교재를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는 12쪽입니다. 보시면요, 사회 지리 관련된 어휘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것도 이제 우리에겐 좀 친숙하지 않은 분야잖아요. 우리에게 친숙한 건 뭘까? 연예인? 아니면 뭐 개그?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어휘들만 편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낯선 표현들도, 교과서에 나올 법한 표현들도 알아가셔야죠. 그래야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가지고 건강한 지식인이 될 수 있지.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 지리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재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갑니다. 공동체 봅니다. 공동체. 함께 공, 같을 동, 몸체. 어휘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한자 표현들이 많다. 그지? 공동. 함께 공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같이 한다 이거죠. 그죠? 공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서로 나눌 때 공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와이파이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죠? 공자 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공동체, 함께 공, 같을 동, 몸체인데 어떤 생활을, 행동을 같이 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마을, 학교 등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개인을, 한 사람을 공동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름지기 사회가 되려면 사회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사회가 되지 않아요. 2명 이상의 집단이 모였을 때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소속된 곳의 어떤 하나의 집단, 같이 행동하는 집단, 이런 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들끼리의 끈끈함이 있죠.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감이라고 해요. 그렇죠? 교재에는 없지만,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서로 간에 끈끈함이 있고 유대감이 있다. 자, 다음으로 이익집단 볼게요.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집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익집단이라는 건데, 어떤 뭐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금전적 이익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떤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같이 모여있는 집단, 이런 걸 이익집단이라고 합니다. 이익집단이라는 표현도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요 이해관계, 요게 참 중요하지.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이해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관계는 A하고 B라는 어떤 집단 혹은 개인이 있다고 치자. 얘네 둘이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면 얘가 이익을 얻으면 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반대로 얘가 이익을 받으면 얘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이런 관계를 이해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막 서로 난 널 다 이해해. 사랑은 언제나. 그게 아니야. 그런 이해가 아니야. 사회 분야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 관계입니다. 알겠죠? 요것도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아는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과 손해에 놓여 있는 그 집단 중에서 같은 이익을 보는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언론가입니다. 언론. 요 언론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좀 그 뉴스, 신문, 방송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론 뒤에다 이제 매체에 붙여가지고 언론 매체, 그죠? 그래서 뭐 뉴스 보도하는 기관 뭐 이런 데를 언론 매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뉴스 같은 기관 이런 데를 이제 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가수의 소식이 오랜만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죠?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폐단 갑니다. 폐단, 발을단인데요. 폐단은 나쁜 뜻이에요.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안 좋은 점, 그죠? 이런 걸 이제 폐단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는 모두가 쉬쉬하던 회사의 폐단을 세상에 드러났다. 회사의 어떤 그 나쁜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차별. 차별은 차별인데요. 앞에 성품 성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성별로 인한 차별을 가리킬 때 이제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특히나 오늘날에 좀 그 심각하죠. 인터넷상에서 특히나. 그죠? 인터넷상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평등이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겠죠. 특히 뭐 성차별, 또 인종차별 이런 거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규제갑니다. 규제. 규제는 법규자에 억제할 체. 법으로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규제한다. 환경 규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규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통제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규제의 첫 번째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지? 근데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죠? 그쵸?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요거를 규제라고 합니다. 법 규제. 그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법규자에다 정할 정자에서 규정이라는 표현이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또 규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막거나 그냥 법 자체를 가리킨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그 국회의원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 막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대회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규칙, 규정 뭐 이런 거죠. 그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다음으로 개발도상국. 개발하는 길 위에 있는 나라다. 뭐 이런 거죠. 한자로 풀면은, 그죠? 개발하는 길 위에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더 필요한 나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의 근대화의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나라들, 개발이 조금 뒤처진 나라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죠. 우리나라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인가요? 우리나라는 오늘날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우리가 엄청 못 살아가지고, 그죠? 여러 나라에서, 야,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뭐가 될까?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죠? 아주 나라가 피폐해졌죠. 오죽하면은 그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본 적 있는데, 그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쟁 때 와가지고 참전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막 다 여기저기 막 다 탱크 막 폭탄 맞고 막 이런 땅이었는데 막 빌딩 세워 올라가 있고 막 서울에 달라진 막 변화된 모습, 강남 스타일 막 이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 놀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었어요. 야, 이곳이 이렇게 바뀌다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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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 이제 개발이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개발도상국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 비정부 기구 갑니다. 비정부. 요 무슨 비자가 붙으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어휘 많이 공부하고 왔으니까 아실 거야. 그죠?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비매너. 매너가 아닌 거죠. 그죠? 비호감. 호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정부기구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게 비정부기구예요. 정부기구는 뭡니까? 정부에서 어떤 특정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협약단체 기구죠. 그죠? 근데 비정부기구는 non이 붙었어. non. 부정의 의미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NGO라고 하죠. 우리가 NGO 단체 보통 환경단체가 NGO 단체가 많은데 그죠? 요런 말 많이 듣거든요. 비정부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개별 국가를 뛰어넘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만든 비영리 조직입니다. 영리 조직은 돈 버는 집단이에요. 돈 버는 조직. 영리를 추구하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돈 버는 걸 추구하는 거야. 회사가 영리 집단이죠. 근데 비영리 조직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공공의 어떤 조금 숭고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린피스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가 대표적인 NGO 비영리 단체 조직 비정부 기구죠. 그렇죠?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여기 써 있죠.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단체다. 그린피스 들어봤죠? 국경 없는 의사회도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는 단체. 여기는 이제 NGO, 정부, 어떤 특정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초월하고 있는 그냥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단체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무조건 비정부 기구가 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려 판단해야 될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러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금지오겹.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이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지가 나무인데 금으로 되어 있어. 잎이 구슬로 되어 있어. 귀해 안 귀해? 귀하다 이거죠. 보물이죠, 보물. 그러니까 금지오겹은 뭔가 엄청 소중한 보물을 가리키는 때 그런 의미인데 보통 어디서 썼냐면 가족을 가리킬 때, 귀한 자손을 가리킬 때, 그렇죠?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뭐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근데 보통은 그냥 금지오겹 같은 내 자식, 그렇죠? 내 아이.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가리킬 때, 소중한 어떤 자식, 자녀, 사람을 가리킬 때 금지오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육강식,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먹힌다라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 번성하고 번영하거나 뭐 그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는 적자생존 여기 없죠? 이라는 표현이 있다. 적자생존. 살아남은 적자, 그렇죠? 마침내 이제 살아남은 것들만 생존하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연의 법칙이죠. 조금 비정할 수도 있어요. 약육강식. 우리가 이제 그 막 사슴이가 막 사자한테 정글에서 잡아먹히고 있어. 세렝게티 뭐 이런 데서 잡아먹히고 있어. 그럼 막 인간된 입장으로 그냥 사슴 불쌍해 하고 도와주고 싶어? 근데 도와주면 안 되죠. 그냥 그건 자연의 모습일 뿐이에요. 인간이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약육강식 좀 비정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인간은 조금 자연 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공동체라는 걸 유지하면서 그렇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로 사회를 구성하면 안 되죠. 그죠? 인간은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러면 인간은 그냥 동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약육강식입니다. 자연의 법칙. 그 다음에 도시화 갑니다. 무슨 화가 붙으면 산업화, 문명화, 기계화, 무슨 화가 붙으면 그걸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시죠? 도시화는 도시가 아닌데 도시로 바뀌는 거야.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의 문화 형태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현상. 그죠? 이런 게 이제 도시화죠. 최초에는 이제 서울이라는 주도심, 그죠? 있었는데요. 서울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쫙 확장되죠. 위성 도시들이 막 확장되고, 그죠? 서울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죠? 도심이 이제 대도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도시화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곳에 도시화가 진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시화 사용될 수 있겠고요. 과밀화. 진할과 빽빽할 밀. 빽빽할 밀입니다. 빽빽할 밀. 그죠? 그래서 과밀화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됨 또는 그런 현상. 한 곳에 지나치게. 그죠? 그러니까 약간 투머치야, 투머치. 그러니까 적당하다 할 때는 과밀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지나칠 때 과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용하다. 남용은 이건 남용. 지나치게 사용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함부로 쓰는 거, 함부로 쓰는 거, 함부로 쓰는 거. 그죠? 그래서 남용. 그래서 약물 남용, 약물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용 안 좋은 거죠? 지구를 위해 자원을 남용하지 말고 아껴 쓰자. 막 물 틀어놓고 샤워하거나 물 틀어놓고 양치질하거나 이러면 남용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런 식으로 권력의 남용에다가도 씁니다. 함부로 힘을 쓰는 거예요. 남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다. 부실하다 갑니다. 아니 부자에다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약하다 이거죠. 그죠? 부실하다, 약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현주는 어려서부터 몸이 부실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몸이 약해서 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가 부실했는지, 점심 식사가 이제 실속이 좀 없는 거지, 형편없는 거지. 벌써 배가 고프다, 그죠? 누가 선생님 생각을 여기다 예로 드러났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실하다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옥하다 갑니다. 비옥하다는 살찔 비자다, 기름질 옥자인데요. 보통 이제 땅에다가 놓고 얘기하죠. 땅이 비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땅이 아주 이제 기름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심으면 그냥 막 황금손이요. 그냥 막 뿌리기만 하면 뭐 그냥 막 자라 막 그냥 막 대충 뿌려도 막 흉년은 아니구나. 풍년이요. 막 이런 거 이제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들이 관련된 어휘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어휘 실력 테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죠. 14쪽입니다. 초성 퀴즈. 1번 문제. 기역, 지읒, 이응, 이응. 귀한 자손을 이루는 말로 뭐였죠? 금지, 오격.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저 소녀가 바로 노인이 금지, 오격으로 아끼는 외동딸이야. 이런 식으로 예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옷, 치읓, 비읍. 성별로 인한 차별. 뭐였죠? 성차별이었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응, 리얼.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언론이었죠. 언론. 이웃국가와의 협상 결과가 곧 언론을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그래서 언론은 이제 뉴스, 보도, 신문, 방송 이런 걸 하는 그런 활동들을 가리키는 데요. 그렇죠?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론을 형성해요. 여론이 뭡니까?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냐면 이 실험을 했죠. 횡단보도에 세 사람이 서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쳐다봐요. 결국엔 다 쳐다봐요. 거기를. 이런 게 여론의 힘이죠. 그죠?
한 명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쟤 좀 이상한 애인가 봐 하면서 그냥 가요. 근데 3명부터는 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여론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잘못 만들어지고 이상한 그 왜곡된 사상이나 왜곡된 어떤 생각이 주입되게 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그런 결과를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그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론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다해야 되는 거지. 좋아요. 자, 주어진 단어와 뜻풀이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다, 남용하다. 땅이 걸고 기름지다, 비옥하다.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난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폐단을 가리키죠. 그래서 뜻풀이 어렵지 않게 채워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연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수연이 만나기가 쉽지 않겠는데. 자, 안녕. 내 전화번호는 010 땡땡땡 1234야. 가운데 번호는 아래 단어들을 주어진 뜻풀이에 맞게 순서대로 배열한 4자리 숫자야. 너희들의 연락을 기다릴게 하면서 수연이가 자기 연락처를 이렇게 퀴즈로 만들어 줬습니다. 수연이 만나기 위해선, 연락해 보기 위해선 전화번호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내용이 실속이 없고 충분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부실하다 였죠. 산업의 근대화 경제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다. 개발도상국.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공동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 이익집단이죠. 그럼 이제 전화할 수 있겠네요. 010-4531-1234네요. 그죠? 실제로 있는 번호는 아닐 겁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자, 어쨌든 문제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7번도 깔끔하게 해결. 8번 넘어갑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꾀하지 않는다면 특정 도시에만 인구가 몰리는 특정 도시에 인구가 몰린다. 이 표현이 힌트죠. 과밀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표시할 수 있겠죠? 9번.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 이익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그 국제적인 약속,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부기구, 국가를 초월한 기구, 그렇죠? 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근데 얘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익집단도 자기들이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그죠?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게 회사 아닙니까? 회사가 이제 환경을 좀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맥락상 아마 비정부기구일 겁니다. 10번.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선 신호위반 단속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음주 단속. 특히나 이 음주 단속은 이거 빨리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그죠? 매우 심각합니다. 아주 그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음주를 뿌리 뽑아야 된다.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술을 안 팔아야 되나? 자, 아무튼 음주 단속을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이 회사는 띵띵한 경영으로 인해 망할 위기에 처했다. 요 단어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걸 넣어보라는 거죠. 망할 위기에 처했다 보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약육강식, 비옥, 부실, 언론 폐단 중 부실한 경영으로, 그죠? 변변치 못한 경영으로 망할 위기에 놓인 거지. 12번째,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 같은 단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없애야 되죠. 폐단이 들어가면 적절하겠고요. 13번째, 야생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법칙에 따라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법칙, 약육강식 쓰시면 되겠죠. 14번. 그는, 자, 또 이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 채우는 거예요. 소화제를 어떻게 했어? 소화제를 너무 계속 먹었겠죠? 남용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한동안 입원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여 같은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남용이고요. 15번째 아버지는 오랜 노력 끝에 거칠던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 거칠던 땅을 노력 끝에 좋게 만든 거죠? 비옥하게. 그리고 여기도 비옥. 한 땅 덕분에 올해 농사도 잘 되었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문해력 완성 테스트. 자, 문제를 풀면서 문해력을 키워갑니다. 16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법과 관련된 텍스트가 제시가 되네요. 볼까요? 법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법을 어기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한 권리를 받고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 법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소한 법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서 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해주고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 당부를 붙이며 마무리가 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법에 대한 설명, 기능, 마무리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내용 어렵지 않고 길지 않으니까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렇죠?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사회 질서 유지 써있죠?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규제를 받는다.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 써있죠. 그 다음에 법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처벌이 제시되어 있다.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법을 어기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벌을 받게 되는지를 단어로 처벌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죠. 5번 하나 남네요. 개인 사이의 사소한 법은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니 내용에 맞지 않다. 그지?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에 있으면요. 지키지 않으면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죠? 구속, 뭐 수감, 그죠? 벌금, 징역 뭐 이런 거. 그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밑에 보면 인권 관련된 텍스트 분석 먼저 할게요.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인권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첫째, 인간은 생명과 건강과 생명, 자유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물과 공기, 집, 음식,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게 첫 번째 권리죠. 둘째,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인간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한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알맞은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4가지 그죠? 권리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권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럼 위에서 설명한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사생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생명과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는 얘기 안 했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러면 다 받고만 싶지 않을까? 그럼 누가 도와줘? 그죠?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다. 18번째, 윗글에 밑줄 친 기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거. 기억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받는 상황에서 기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차별받는 거 골라봐. 차별받는 거. 가난하게 먹고 살기 어려운 A 상황. 화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힌 B의 상황. 이미 센 친구의 의견에 반대했다 폭행당한 C의 상황. 성차별의 발언을 들은 D의 상황. 차별.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E의 상황. 그죠? 그래서 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4번 선택지의 친구가 기억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4번이 딱 기억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17번째 쪽에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헷갈리기 쉬운 말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좀 헷갈리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가없다와 가엾다가 있습니다. 가엾다는 그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가없다, 가없는 우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는데요. 발음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가가 이제 경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끝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가없다는 끝이 없다. 어머니 은혜가 가없다. 어머니의 은혜가 끝이 없다. 만극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가죽은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고요. 거죽은 물체의 겉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구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동물 가죽을 가리킬 때는 가죽이고요. 그냥 겉부분 얘기할 때는 거죽이다. 그다음에 금세 우리가 이제 금세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에는 금시애가 줄어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옷 어이 애를 써줘야 되고요. 이런 금세가 아니라 아이를 쓸 경우에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아마 이런 금세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금세는 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속 편하다. 그다음에 걸음과 걸음. 걸음은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물질들이죠. 그죠? 근데 걸음은 한 걸음, 두 걸음, 그렇죠? 발걸음 할 때 그 걸음이죠. 그다음에 겨누다와 겨루다. 겨누다는 그 총이나 화살, 뭐 이런 활 이런 걸로 맞힐 대상을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당기는 그런 그렇죠? 조준하는 그런 게 겨누다고. 겨루다는 태권도에서 겨루기 있죠, 겨루기. 대련하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를 가리키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단어의 뜻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의미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자, 해결해 봅니다. 이번 주말에 대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베개에 가죽, 거죽. 가죽은 동물 살갗이니까 베개 거죽을 벗겨야겠다. 빨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손녀는 할머니가 보여주시는 가 없는 사랑에 가엾은 사랑에. 가엾은 사랑은 불쌍한 사랑이야. 할머니의 불쌍한 사랑이야? 아니야.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의 안타까운 삶을, 그렇죠? 가엾은 삶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연이는 엄마가 금방, 금시에 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엄마는 밤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요. 수민이는 농사일을 얼른 마치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빠르게 옮기며, 빠르게 이제 빨리 걷는 거죠. 밭에 걸음을 뿌린 거죠. 그 다음에 네 행동은 스스로 총을 이게 뭔가 조준하는 거, 겨누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맥락에 맞게끔 이렇게 단어 쓸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요렇게, 그죠? 오늘 다시 두 번째 교재를 시작하면서 어휘력은 나의 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이제 곧 느끼게 될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우리 친구 챕터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동생들, 이번에도 생생지락 되소서.